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정윤입니다. 오늘은 아동치과 주치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방법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치과 주치 사업의 필수 서비스는 문진표 분석, 시진에 의한 구강상태 평가, 구강위생검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검사들을 통해 생활습관 위험 요인 및 치아의 발육과 구강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우식 위험도 평가, 칫솔질 교육, 불소도포와 치면세마 등의 예방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또한 치아 발육 문제와 치아 우식증 등 구강질환이 확인되면 보호자 또는 아동의 동의를 얻어 방사선 사진 촬영, 치아 홈메우기, 우식증 치료를 선택적으로 제공합니다. 치료 후에는 제공된 서비스 내용을 구강건강 리포트 형식으로 정리해 전달하게 됩니다. 아동치과 주치 서비스 준비 단계에서 치과 종사자는 진료 예약 시 아래의 고려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1인당 진료 시간은 최소 20분으로 산정합니다. 둘째, 문진표 작성은 온라인으로 가능함을 알리고 미리 작성하여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셋째, 문진표는 온라인 요양기관 정보마당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넷째, 아동 또는 법정 대리인이 사전에 문진표를 작성하지 않고 내원한 경우에는 문진표를 인쇄하여 작성을 안내하고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작성 내용을 등록합니다. 아동의 구강검진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문진입니다. 구강건강 인식도,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구강증상, 치과의료 이용, 구강건강 관련 생활습관으로 분류해 검사합니다. 먼저 구강건강 인식도 평가는 질문에 대한 5가지 응답을 기준으로 좋음, 보통, 나쁨의 3단계로 최종 평가하게 되며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과 구강증상 문진평가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좋음과 나쁨, 2단계로 최종 평가하게 됩니다. 치과의료 이용에 대한 문항은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안전, 주의, 2단계로 최종 평가합니다. 구강건강 관련 생활습관 문항은 칫솔질 시기와 불소 함유 치약 사용 여부에 따라서 안전과 주의 2단계로 최종 평가하며 간식 섭취 빈도나 탄산음료 섭취 빈도에 대한 질문은 안전, 주의, 위험, 3단계로 평가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동치과 주치 서비스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치과 주치에 의한 구강상태 평가 항목에는 먼저 치아 발육 상태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치아 발육 상태는 치과 주치의 시진을 통해 측정되며 개별 치아마다 유치, 영구치, 영구치 미맹출, 결손 치아에 대한 판정을 하고 필요한 경우 방사선 촬영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치아 상태 평가는 ICDAS-2를 기준으로 우식치아, 관찰 필요 우식치아, 우식 발생 위험 치아, 충전 치아, 홈메우기 치아에 대한 시진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구내염 및 연조직 질환, 부종교합 등 그 밖의 치아 상태에 대한 시진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번엔 구강위생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강위생검사는 육안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치면 세균막을 전용 착색제를 이용하여 착색시킨 후 치면 세균막을 정량화하여 기록하는 구강환경관리 능력지수를 사용하여 평가합니다. 조사 대상 치면은 상악 우측 제1대구치 현면, 상악 우측 중절치 순면, 상악 좌측 제1대구치 현면, 하악 좌측 제1대구치 설면, 하악 좌측 중절치 순면, 하악 우측 제1대구치 설면 등 6개 치면입니다. 한 치아에서 총 5부위를 측정하며 각 부위별로 부착 부위에는 1점, 비부착 부위에는 0점을 부여하며 모든 치면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하게 됩니다. 개인별 합산 점수는 0점에서 30점으로 이루어지며 0점부터 10점까지는 양호, 11점부터 20점까지는 보통, 21점부터 30점까지는 개선 필요로 최종 평가하게 됩니다. 구강환경관리 능력검사를 위해 착색정 치경, 면봉, 핀셋과 착색제, 종이컵, 기록을 위한 검은색 펜, 붉은색 네임펜, 검사 기록지를 준비합니다.
치면 착색제는 명부에 충분히 적시돼 흐르지 않는 양으로 준비합니다. 검사 전 입안을 물로 세차게 헹군 후 뱉도록 하여 입안에 있는 음식물 잔사가 착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착색제가 치아 이외 부위에 착색이 되지 않도록 구각 외부 5mm까지 입술에 바셀린을 도포해 줍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핀셋을 펜잡기로 파지하여 착색제를 묻힌 명구를 치은면을 따라 가볍게 눌려주듯 착색합니다. 이때 명구로 인해 치면 세균막이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합니다. 전 과정은 최대 2분 내로 완료하며 착색 후에는 입안을 물로 부드럽게 헹구도록 합니다. 헹구고 난 뒤 착색된 모습을 기준으로 평가를 마무리합니다. 이번에는 치아후식증 위험도 평가입니다. 치아후식증 위험도 평가 모형은 후식증 경험 등의 임상 요인을 비롯하여 타액과 세균 요인, 생활습관 요인, 인구 사회학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을 포괄하여 개발됐습니다. 이후 치과 방문과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 빈도와 내용을 공고하는 표준화된 지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문진표와 구강검사에 의해 수집 가능한 임상적 요인과 생활습관 요인의 개별 항목을 기준에 따라 안전, 주의, 위험으로 판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개인의 후식증 위험도를 낮음, 보통, 높음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은 선택 서비스로 진행됩니다. 문진과 시신을 충분히 실시한 후 파노라마 사진이 가장 적절한 정보를 줄 수 있는지 확인하여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을 수행합니다. 파노라마 사진은 전체적인 스크리닝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번 사업의 예방관리 지침은 세계 소아치과학회, 미국 치과의사협회, 미국 소아치과학회, 영국 공중보건국, 스코틀랜드 가이드라인 네트워크 등의 관련 지침을 토대로 개발되었습니다. 예방관리 지침은 자기관리에 대한 조언과 교육, 그리고 전문가 진료로 구분됩니다. 우식 위험도가 높음인 아동에게는 전체 아동에 대한 권고에 덧붙인 추가의 권고를 포함하여 전달하도록 합니다. 이번 사업에서 수행되는 구강보건 교육은 구강 건강의 중요성과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구강위생관리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인 아동 청소년기에 구강건강의 인식 개선과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의 생활화를 목표로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가 교육을 수행합니다. 올바른 구강건강 관리에 이점을 알리고자 보호자를 동반하여 교육을 진행합니다. 보호자에게 아동의 반복적인 올바른 행동에 대한 적절한 칭찬이나 보상을 하여 행동 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그리고 재방문 시 수행 정도를 치면 세균막 검사 등을 이용하여 평가하고 최소 2회 이상 반복 지도하도록 합니다. 칫솔질은 하루 2회 이상 실천하고 자기 전에는 반드시 이를 닦도록 권고합니다. 칫솔은 치아를 하나에서 2개 정도 덮는 크기를 사용하고 만 12세 아동의 경우에는 일반 성인이 사용하는 불소 치약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칫솔은 잇몸 깊이 평행하게 넣고 치아와 잇몸을 닿는 부위를 중심으로 닦아주도록 합니다. 특히 안쪽에 깊숙이 위치한 큰 어금니를 잘 닦아야 하며 모든 치아를 닦기 위해 순서를 정하여 칫솔질을 하도록 알려줍니다. 마지막엔 혀를 부드럽게 닦아줄 수 있도록 합니다. 칫솔질 방법은 부위별로 빠뜨리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교육합니다. 먼저 치아를 크게 좌우측의 전치부와 구치부 내부위로 나누어 바깥쪽과 안쪽을 모두 닦고 좌우측의 구치부 씹는 면까지 총 20부위를 닦을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각 부위는 최소 5초 이상 닦도록 하며 자신만의 순서를 정해 빠지는 부위 없이 꼼꼼히 닦도록 교육합니다. 칫솔이 닿지 않는 치아와 치아 사이의 치면 세균막은 치실을 사용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치실질은 칫솔질 전후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치실을 사용할 때는 40cm 정도로 잘라서 양손 중지에 감아 치실 사이가 10cm 정도 되도록 잡습니다.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사이가 2에서 3cm 정도 되도록 남긴 후 치실을 치아 사이에 톱질하듯이 넣습니다. 닦을 때는 한쪽 치아를 감싸 치실을 팽팽하게 당겨서 위아래로 치아면을 닦아줍니다.
이때 잇몸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바른 식이 조절을 위한 구강보건교육은 주로 당류 섭취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탕은 치아 후식증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하루 설탕 섭취량은 50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치아 후식증 예방을 위해서는 25g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들이 즐겨 먹는 간식 속에는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있기 때문에 간식을 먹을 때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면 당류 섭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과 채소, 멸치와 생선, 우유 등의 유제품을 먹는 것이 치아 건강에 좋습니다. 전문가 치아 세정술은 흔히 치면세마로 불리게 됩니다.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가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 치관, 치근 및 치은주위에 형성된 치면세균막 치석, 음식물 장사 및 외인성 착색 물질을 제거하고 치아 표면을 부드럽게 연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 칫솔질 또는 칫솔질을 통해 제거가 가능하긴 하지만 완벽한 관리가 어려우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치면세마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스케일링을 추가적으로 진행합니다. 치면세마는 치면세균막 착색 후에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연마제를 직접 또는 러버컵이나 브리스트를 이용하여 치면에 골고루 도포한 후 저속 핸드피스를 간헐적으로 움직이며 회전을 이용하여 치면을 연마하게 됩니다. 러버컵의 끝이 약간 벌어질 정도의 압력을 이용합니다. 1에서 2초간 러버컵을 치면에 대었다가 떼기를 반복합니다. 해당 치아의 연마가 끝나면 인접시로 이용하여 팔리싱 브러쉬를 러버컵과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합니다. 물과 공기를 분사하여 연마제를 제거하고 잔여 착색물 검사 후에 필요한 경우 재연마를 실시합니다. 전문가 불소 도포의 목적은 우식 위험이 높거나 불소에 대한 노출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개인을 대상으로 고농도의 불소를 치면에 부가적으로 도포함으로써 치아 후식의 발생과 진행을 막기 위해 수행합니다. 종류에는 불소 바니쉬, 불소겔, 이온 도포 등의 방법이 있으며 최근에는 편의성과 안정성이 좋은 불소 바니쉬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이 불소 바니쉬를 이용해 도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불소 바니쉬는 치아의 도포 후 얇은 막을 형성하여 치아에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불소를 지속적으로 방출하기 위해 개발되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불소 도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소 바니쉬를 도포할 경우에는 이 부위에 수분이 많이 남아있지 않도록 건조시킨 후 전용 어플리케이터를 이용해 도포하고 약 1분 정도 건조시킵니다. 불소 바니쉬를 도포한 후에는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1시간 동안 물을 포함한 모든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으며 당일은 뜨거운 음료나 탄산음료수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칫솔질을 하지 않고 칫솔질을 할 경우에는 일회용 칫솔이나 헌 칫솔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불소겔 도포는 APF젤을 사용하는 경우 1분간 적용하며 중성젤은 4분간 적용합니다. 이 중성젤은 다수의 금속 수복물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도포 시에는 환자가 과량의 불소겔을 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소 도포용 트레이에 적당량의 불소겔을 담아야 합니다. 또한 타액 흡입기를 이용하여 아동이 과량의 불소겔을 삼키지 않도록 합니다. 불소겔 도포 후에는 불소 도포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30분 동안 물, 음료를 포함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치아 홈메오기 서비스는 선택 서비스로 진행됩니다. 시즌이나 탐진으로 평가하여 우식이 없고 소화 및 열구가 깊고 분명하여 우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치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행한 서비스는 아동치과 주치 전산 입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구강 건강 리포트 형태로 출력되며 최종 확인을 통해 발급하도록 합니다. 구강 건강 관리 리포트의 첫 페이지 상단에는 아동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치과 주치 평가에 따른 구강 검사 결과 및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악과 하악의 치아 모양에 개별 치아의 구강 검사 결과가 그림으로 기록됩니다. 하단에는 구강 검사 결과 후 발견된 치료 필요 충치, 관찰 필요 충치, 충치 발생 위협 치아,
충전 치아에 대한 상악, 하악 부위의 개수, 부정교합, 구내염 및 연조직 질환, 그 밖의 치아 상태와 구강위생 검사에 대한 판정 결과가 기록됩니다. 구강건강관리 리포트 첫 페이지 하단에는 문진 결과에 따른 아동의 생활습관 위험도가 평가되며 문진 결과에 따라 자동 판정됩니다. 건강신호등의 판정 기준을 중심으로 행동 개선 목표를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해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구강건강 리포트의 두 번째 페이지 상단에는 충치 위험도에 대한 판정이 나타납니다. 종합판정은 치과 주치의에 의한 의식증, PHP 검사, 부정교합 등 임상적 요인 평가와 문진에 의한 치과 이용, 자기관리, 설탕 섭취에 대한 생활습관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최종 평가하게 됩니다. 종합판정은 총 4가지로 나타나며 현재 구강건강 인식 상태, 충치 위험도, 이번 내원에서 수행한 조치 내역과 후속 조치에 대한 소견이 기록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내원일에 대한 기록과 함께 구강관리 리포트가 출력되며 최종 확인 후에 발급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아동치과 주치의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